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오늘은 뭐뭐는 어때요? 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영어 패턴 What about? What about? 이 패턴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물어볼 경우가 있잖아요. 뭐뭐는 어때? 내일은 어때?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거 What about?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어떤 명사 표현을 갖고 오셔도 괜찮고요. 먹다, 가다처럼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묻고 있죠. 나한테 뭐뭐 하세요 혹은 이거 할까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의 의견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What about you? 라고 하면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what about이 풀 센텐스로 보면 What do you think about? 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건 그냥 생략해 버리시고 What about 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about you? 자, 이거 말씀하실 때는요. What 그리고 about인데요. 이 about의 강세는 뒤편에 있습니다. about이 아니고 about. about.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what about 멜로디가 what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들려요. What about? What about? 그 다음에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연음되면서 What about you가 아니고 What about you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두 개 다 같은 의미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일은 어때요? 네, 오늘은 좀 뭔가 약속이 있거나 좀 시간이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about tomorrow? What about tomorrow? 자, 이번에는 tomorrow. 이것도 강세가 뒤편에 있어요. tomorrow. 내일입니다. 내일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일뿐만 아니라 next weekend, 다음 주 주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시간 표현이 있으면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월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What about September? 9월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tomorrow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시간 표현을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신다면 나중에 이 돌발 상황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어때요? 영어로 What about tomorrow? 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 심심하다면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tomorrow나 you 같은 명사 표현이 아니라 동사를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ing 넣어서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실은 go to the movies라고 해도 영화 보러 가다라는 말인데요. 또 이렇게도 사용돼요. go to see a movie. go는 가다라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to는 미래 느낌이 주어집니다. 하러 가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go 가는데 to see a movie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go to see a movie. 자, 근데 우선은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한번 더 해볼까요?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What about, what about, what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이렇게 블럭을 쌓는 느낌으로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쉬는 건 어때?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야, 그냥 한 5분 정도야 조금이라도 좀 쉬어라. 이렇게 상대방한테 제안하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What about taking a break? 자, 여기서 나온 break는요 잠깐의 틈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take a break 하면 잠깐의 틈을 가지니까 쉰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푹 쉬면서 몇 시간 동안 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5분, 10분 동안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잠깐 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핫 브레이크라는 과자도 있었죠. 여기 초코바 같은 건데요. 광고 아마 이런 기억이 나네요. 막 열심히 막 일하다가 갑자기 젊은 날에 뭐 하면서 핫 브레이크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잠깐 쉬는 느낌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더 좋아요. take a break. 잠깐 쉬다. take a break.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살짝씩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What about taking a break? 한번 해볼게요. What about taking a break? 잠깐 쉬는 게 어때? 자,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톡톡 치면서 Excuse me, 정말 실례한데요. What about taking a break? 잠깐 쉬는 게 어떠세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 친한 뭐 가운데 그렇다면 뭐 excuse me 빼버리고 What about taking a break? 라고 그냥 훅 좀 쉬어라 라는 느낌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랑 저녁 먹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뭐 막 있다가 저녁에 뭐해? 저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집에 가서 뭐 그냥 혼자 대충 먹지 라고 하면 나랑 저녁 먹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what about을 떠올리면서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나랑 같이 저녁을 먹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최대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나랑 같이 저녁을 먹다가 아니고 중요한 동사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녁을 먹다, have dinner, 그 다음에 나랑 함께라는 정보가 더해지는 거죠. 뭐 저녁을 먹는데 다음 주에 먹을 수도 있고요. 나랑 함께 먹을 수도 있고요. 다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추가 정보는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의미 단위별로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머릿속에 하나씩 톡톡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뱉어볼게요.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나중에 뭐 with us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What about having dinner tomorrow? 내일 저녁 먹는 건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뭐 저녁뿐만 아니라 breakfast, 아침, lunch, 점심 이런 표현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스피킹 팀인데요. 이제까지 뭔가 제안을 하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약간 말투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What about the exam on Monday? 그러면 뭐 월요일에 시험은 어때? 라고 뭐 제안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약간 말투도 야!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 제기죠. 그건 어쩌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미드나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를 많이 봤습니다. What about me? 이건 뭐죠? 나는 어쩌고? 뭐 다 같이 뭐 어디 간다고 했으면 나 빼놓고 간다는 거예요. 나 막 중요한 일 있는데 그날 뭐 다 같이 여행 간다고 하면 What about me? 야, 나는 어쩌고?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몇 가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What about tomorrow? 내일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나온 표현 다시 해볼게요. 뭐 여기 지금 주말인데 이제 저는 공부하려고 이제 폼을 잡았는데 갑자기 와서 야, 놀러 가자. 뭐 주말 동안에 우리 1박 2일로 우리 신나게 놀자 라고 하면 What about the exam on Monday? 야, 월요일 시험은 어쩌고? 너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영어로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신은 어때요?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내일은 어때요? What about tomorrow? What about tomorrow?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What about going to see a movie? 좀 쉬는 건 어때? What about taking a break? What about taking a break? 저랑 저녁 먹는 건 어때요?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What about having dinner with 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색하시면 어차피 계속 반복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또 말해보고 또 얘기해보고 이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입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로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에게 쉬라고 권할 때 오늘 배웠던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아, 오늘 몸이 좋지가 않네? 야, 좀 쉬는 건 어때? 아, 그럴 수 없어.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야 되거든. 막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또 우리 오늘 배웠던 패턴뿐만 아니라 앞뒤 표현들도 이용한 거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이것도 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외워주세요. I'm not feeling well. 자, 오늘이니까 today를 붙였죠. 그래서 I'm not feeling well 혹은 I don't feel well. 네, 요건 진행형이고요. 네, 제가 방금 I don't feel well 이거는 단순 현재형을 사용해서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분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I'm not feeling well today. 아,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자, 공부를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y, what about taking a break? 자, what about taking a break라고 해서 좀 쉬는 게 어때? 네, 얘가 1분도 안 쉬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쉬라고 이렇게 권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I can't. 뒤에 take a break는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I can't. 그럴 수 없어.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그 다음에 by tomorrow라고 했는데요. 앞에 나온 요 have to는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 뭐 숙제를 꼭 제출해야 된다면 네, have to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반드시 끝내야만 해라고 했고요. 여기 by tomorrow로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서 나온 by는요. by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 표현과 함께 등장해서 뭔가 이 데드라인 같은 느낌이 주어지는 이 상황이라면 요거는 뭐뭐까지 그 중에서 데드라인의 느낌을 가진 뭐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까지 쭉 한다는 느낌보다는 요때까지 끝내야 돼, 뭐뭐 해야 돼 이런 느낌의 b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숙제를 반드시 끝내야만 한다. By tomorrow. 내일까지는 끝내야만 한다. 라는 느낌을 전달해줬죠. 여러분들도 뭐까지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I have to. 그 다음에 by를 사용해 주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쭉 가볼까요? I'm not feeling well today. What about taking a break? I can't.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by tomorrow. 네, 여러 번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1인 2역으로 연습해 보시는 거, 연기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퀴즈 드릴게요. 피크닉 가는 건 어때? 라고 묻고 있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날씨 좋은데 뭐 할 거 없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피크닉을 가다는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네, 이 철자는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써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철자는 P-I-C-N-I-C, picnic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go가 아니고 going on a picnic 이거를 우리 what about 앞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댓글로 한번 써보시고요.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여러 번 얘기해 보신다면 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귀찮은 거를 한번 살짝 탁 해보면 이게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이 스마트폰 타자를 살짝만 쳐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패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송지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용한 질문 패턴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 패턴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으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오늘 배운 패턴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 라고 묻고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종류의 영화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자, what kind of 다음에 여기선 영화라는 게 나왔죠. 그 대상을 뒤에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헷갈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붙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ovie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복수로 movie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많은 영화들 중에 어떤 종류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복수 형태를 사용해 줬어요. What kind of movies?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덩어리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떠오르시면서 자연스럽게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movies 말고 다른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movie가 아니고 음악이니까 music이 나오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는 are you into? 라고 했죠. 물론 조금 전에 배운 do you like를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좋아하는데 와 좋아해 이거 진짜 내가 환장하거든 나 그거에 푹 빠져 있어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are you into를 가지고 왔습니다. into가 뭐죠? in이 아니고요. to가 방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안쪽으로 쭉 가는 걸 우리가 into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뭐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하듯이 영어에서도 be into, I'm into blah blah 라고 한다면 난 뭐뭐에 푹 빠져 있으니까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into?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기본 느낌에서 확장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한번 내볼까요?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어떤 종류의 커피를 원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뭐 커피를 마시는 상황이라면 어떤 커피 드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종류니까 what kind of, 커피니까 coffee. 여기서는 좋아하세요가 아니고 원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do you want 라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기본 패턴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what kind of coffee, 어떤 종류의 커피를 do you want, 당신은 원하나요?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직역하면 어떤 종류의 커피를 원하세요고요. 그냥 뭐 마실래? 네, 어떤 종류의 커피, 종류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종류 중에 어떤 커피를 원하냐? 뭐 마실래? 이렇게 물을 때도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멜로디 하나씩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한 번 더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 가시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어떤 커피를 마실 건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커피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말 다양한 문제 중에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죠. 그래서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what kind of 다음에 problem을 붙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 what kind of problem,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have는 보통 가지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있나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직역하는 습관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에 있나요? 아, 이거는 hav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사 have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섯 번째 거는요. 어떤 종류의 원피스를 찾으시나요?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원피스를 나온 다음에 당신은 찾고 있나요? 라고 완성 지어주면 되는데 영어로 해볼게요. What kind of dress are you looking for? 자, 이번에는 원피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원피스는 콩글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dress. 네, 그 모양새가 dre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벌로 쭉 된 그런 드레스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what kind of dress?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re you looking for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ook for 하면 찾다인데요. 이렇게 뭔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바로 look f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제를 바꿨어요. look for가 아니고 are you looking for? 진행형을 사용했죠.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찾니? 라고 보다는 지금 찾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피스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what kind of dress are you looking for? 어떤 종류의 드레스, 이 원피스를 찾고 계신가요? 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찾아 헤매는 그런 모양이 좀 더 생생하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하면 what kind of dress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피킹 팁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what kind of라고 하는 패턴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천천히 얘기하면 what kind of 라고 되지만 아마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겁니다. 빨리 훅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what kind of가 아니고 kind of 빨리 하다 보면 kind of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이 표현은요, 보통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what kind of movie 이런 식으로 kind of movie처럼 들릴 겁니다. 이렇게 빨리 소리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더 좋아요.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영화들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자,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인데요. 자, 한국어 보면서 영어 2번씩 말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해?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어떤 커피를 원하세요?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What kind of coffee do you want? 어떤 문제가 있나요?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What kind of problem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원피스를 찾으세요? What kind of dress are you looking for? What kind of dress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상황이죠. 네,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K-팝을 좋아해요. BTS가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저도 그들을 좋아하는데 BTS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요즘 유행하는 굉장히 유명한 BTS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 BTS의 인기는 굉장하니까 그걸로 대화를 또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영어로 볼까요? 자,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What kind of music are you into? 네, 이 are you into는 do you like라고 바꿔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I like K-pop music. 저는 좋아합니다. K-pop music. 이 K-pop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BTS is my favorite group. 이 favorite 하면 가장 선호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BTS가 나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like them too. 저는 좋아합니다. I like. 그리고 이제 BTS를 그냥 them으로 바꿨죠. BTS가 이제 여러 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them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BTS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면 him, her 이렇게 성별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to를 붙여서 I like them too. 이런 식으로 리액션 나오시면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TS is popular. BTS는 popular, 유명하죠. 어디서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만약 나랑 좀 다르다면 BTS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나는 I like 임영웅. 나는 임영웅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트 메뉴는 뭐가 있나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what kind of라는 패턴을 활용하면 되고요. 세트 메뉴. 우리나라 말로는 뭐 햄버거와 콜라와 감자튀김이 있는 걸 세트 메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bos. combos.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세트 메뉴가 됩니다. 그리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있나요가 뭐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지고 있나요? 란 do you have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What kind of combos do you hav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한번 적어 주시면 합격입니다. 네,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얘기하고 한번 써 보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what kind of 패턴을 가진 문장들 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를 한 동기나 이유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질문 패턴 What makes you? 이 what은 무엇이죠? make는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느낌이고요. you가 붙어서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다고요. 뒤에는 뭐가 붙냐면 뭐 동사,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냐면 동사, 혹은 형용사,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바로 What makes you인데요. 뭐 화가 나 있을 때 야, 왜 그렇게 화났어?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그런 구체적인 동기를 물어볼 때 우리가 이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스피킹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why? 왜? 라고 묻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말하고 또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영화나 미디에서도 정말 밥 먹듯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패턴 활용한 문장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네, 직역하면 이건데요.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래? 라고 하면 What makes you가 나온 다음에 여기선 생각하다니까 think. 그렇게 that. 네, 그래서 왜라고 하면 why를 사용해줘도 되지만 오늘은 what makes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동기나 원인을 묻는 겁니다. What makes you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뭔지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야, 너 영어 못하지? 라고 하면 What makes you think that? 이거 네가 먹었지? What makes you think that? 네가 내 물건 훔쳐갔지? What makes you think that? 네,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꼭 바로 나올 수 있게 이 문장 통째로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What makes you think that?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makes you think that? 네, 좀 억울한 표정으로 What makes you think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들었니? 이런 느낌으로 영어로 What makes you say that? 이번엔 think가 아니고 say를 얘기한대요. say는 말하다, that은 그거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서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뭐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했다거나 말투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처. What makes you say that? 네, 앞서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외워주세요.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조금 좀 기분이 상하게 그런 말을 하는 상대방에게 바로 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What makes you say that?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우울해하나요? 라고 묻고 있죠. 뭐가 그렇게 너를 우울한 상태로 만들었니? 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로 What makes you depressed? 자, 이번에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상태로 되게 만들었니? 왜 그렇게 뭐뭐해?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depressed라고 하면 우울한이라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depressed. 나 우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여기서는 What makes you depressed? 왜 그렇게 우울해하니? 그래서 평소에 와 밝아가지고 막 웃음이 끊이지 않던 나의 친구나 주변인이 아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누가 봐도 이렇게 우울해 보인다면 네,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What makes you depressed? 왜 그렇게 우울해하나요? 라고 묻는 거죠. depress 말고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 뭐 happy, sad, angry 등등의 표현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아는 형용사 표현이 많아진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서 얘기하고 실전에서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막 열심히 일 안 하는 애가 막 진짜 쉬는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일하는 거예요. 뭐가 너를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니? 영어로 What makes you work so hard? 자, 여기서 패턴 말고 동사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일하다는 work, 덩어리로 열심히 일하다. work so hard.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 work so hard. 자, 이게 덩어리로 딱 나오면 되는 겁니다. What makes you work so har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다면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면 What makes you study so h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동사를 계속 바꿔주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유를 묻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패턴의 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제가 야, 나 다 알고 있거든? 네가 훔쳤지? 확신에 찬 표정.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영어로 What makes you so sure? 이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sure 하면 뭔가 확신해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so sure. 정말 확실해하는 거죠. 그래서 What makes you so sure? 뭐가 그렇게 너를 확신하게 그렇게 만들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증거도 없으면서 의심을 하거나 자기 멋대로 이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감기 걸려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야 이 약 먹어봐. 내일은 무조건 나아. 감기 걸리면 보통 한 3, 4일은 가는데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거지? What makes you so sure?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확신하는 상대방에게 무슨 근거로 저렇게 확신할까? 뭐 웃으면서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표정으로 하면 약간 의심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What makes you so sure?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저는 평소에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하는 느낌을 해봤어요. 자, 스피킹 팁을 드릴 건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why를 써서도 왜라고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 what makes you를 사용하면 어떤 행동, 네, 동사죠. 상태, 어떤 형용사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원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거고요. why는 그냥 왜? 그냥 가볍게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 두 개는 조금 혼동해서 사용해도 초보자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실력이 쌓이고 복습을 하면서 나중에는 구분을 지어줄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은 아니죠. 네, 아직 하나 실전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두 번씩 얘기해 볼 겁니다. 1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What makes you think that? What makes you think that?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왜 그렇게 우울해하세요? What makes you depressed? What makes you depressed?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What makes you work so hard? What makes you work so hard?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What makes you so sure? What makes you so sure? 네, 이게 정말 많이 사용되는 5가지 표현이니까 이것부터 일단 외워주시고요. 나중에 확장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 넣어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료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 너 화가 나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나 화가 안 났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네 얼굴이 지금 빨개졌잖아. 얼굴이 시뻘개진 상황.
근데 뭐 화가 안 나고 뭐 민망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자, 영어로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너 화나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패턴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건데요. You look.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도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look. 너 뭐뭐처럼 보인다. Angry. 너 화나 보인다. You look angry.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What's the matter? 야, 무슨 문제 있어? 뭐 어떻게 무슨 뭐 왜 그래? 뭐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콤보처럼 You look angry. What's the matter?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바꾸면 You look sad. What's the matter? You look depressed. What's the matter? 이렇게 이 형용사 표현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No, I'm not. 뒤에 이제 angry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No, I'm not. 나 화 안 났어. What makes you think that?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이렇게 묻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What makes you think that?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할 때 이 패턴을 사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Well, 글쎄 Your face turned red. turn 다음에 형용사라면 어떻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갛게 변했거든. 네, 그래서 딱 보니까 하얀 얼굴이 빨갛게 쭉 변하는 걸 본 거예요. 이상한데? 막 전화하면서 막 빨갛게 된 겁니다. 글쎄? 네 얼굴이 빨개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what makes you, what makes you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뒤에 동사를 바꿔서 혹은 형용사 표현을 넣어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긴 대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즐겨봤던 이 악마는 프라다입니다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 메리 스트립이 이 미란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편집장을 연기했거든요. 걔가 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을 쓱 보면서 넌 패션에 관심도 없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면접하러 오신 분이 기분이 좀 나쁜 얼굴로 왜 제가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 번 따라하고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What makes you think? What makes you think? 여기까지 비슷하죠. 여기서 that을 넣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고요. 여긴 좀 복잡해졌죠? 내가 패션에 관심이 없다.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이렇게 우리가 I'm interested in 이런 패턴을 우리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 해봤었는데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왜 제가 패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이거 한번 조금 길지만 덩어리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What makes you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 패턴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써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사소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사소고생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What if? 뭐뭐면 어쩌지? 라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 걱정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는 그런 표현인데요. 저도 앞에서 이거 고장나면 어쩌지? 이 강의를 열심히 찍었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what if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형태는 what will happen if 혹은 what would happen if 인데요. 중간에 거 딱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What if.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면 어쩌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한다면 What if it's true? 자, what if 다음에 나온 표현들은요,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덩어리로 하나씩 기억해 준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완성된 느낌으로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It's true 라고 하면 그거 사실이야. 그래서 혼자 이렇게 듣고 있다가 It's true. 그거 맞아. 그거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what if랑 더해준다면 그게 사실이면 어쩌지? 나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what if it's true? 사실이면 어떡해? 사실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막 나쁜 짓, 막 동조해가지고 막 너 잘못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이면 어때? 제가 말했던 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 if is true? 이렇게 덩어리별로 기억하고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만약 네가 틀렸다면 네, 상대방이 내가 맞아 라고 막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네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너 도와줬는데 나까지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봅니다. 자, 그래서 What if you're wrong? You're wrong 이라고 하면 너가 잘못됐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주어를 바꿔서 I'm wrong, you're wrong, he is wrong, she is wrong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네가 틀렸으면 어쩌지? 라고 해서 What if you're wrong?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if you're wrong? 네,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그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라고 했는데요. 네, 어떤 여성분께서 저 남자한테 고백할 거야. 두근두근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고백은 하고 싶은데 그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What if he doesn't like me? What if he doesn't like me?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me. 이걸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단독으로 보면 he doesn't like me. 아, 걔가 나 안 좋아한대. 뭐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What if 뒤에 붙으면 What if he doesn't like me? 그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뭐 요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네요. 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What if he doesn't like me? 장인어른께서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상황을 가정하면서 외우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비 오면 어쩌죠? 뭐 내일 뭐 빨래를 널어놓거나 소풍을 가거나 밖에서 뭔가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큰일 나잖아요. 이럴 때 한번 상황을 가정하면서 비 오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내비치는 겁니다. 영어로 What if it rains tomorrow? 자,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it rains 라고 네, 이 가주어라고 하거든요. 가짜 주어. 이거를 큰 의미는 없지만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It rains. 그리고 비가 오다 tomorrow. What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 회의에서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네, 그래서 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제가 뭐 발표를 맡았다면 혹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혼자 막 걱정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좀 발표를 하거나 예전에 강연 같은 거 할 때도 실수하면 어쩌지?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혼자 사서 고생, 고생이라기보다는 사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what if입니다. 영어로 What if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회의에서 실수하다라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의에서 이런 문장 구조 하나씩 의미 덩어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영어의 어순을 내 몸으로 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어 어순대로 된 문장을 많이 얘기해보고 머릿속으로 고민해보면서 점점점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이게 잘 안 되면 I'm meeting a mistake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순대로 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이렇게 나중에 어순만 따로 모아서 연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What if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피킹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까지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죠.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형이 되면 과거형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간이 뒤로 물러나면 과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지만요.
가능성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이 뒤로 물러난 게 아니고 가능성을 훅 낮춘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What if the earth was flat? 만약 the earth was flat이라고 하면 flat은 평평한 거거든요. 지구가 평평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구가 평평할 게 사실은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능성을 좀 훅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형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뭐 과거에 평평했다가 아니고 가능성을 낮춘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얘기하실 때는요. 이거는 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제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신다면 과거 시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린다면 일단 현재 시제부터 쭉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현재 시제가 익숙해지고 what if가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과거를 덧붙이면서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어 한 번당 영어 2번씩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1번, 그게 사실이면 어쩌지? What if is true? What if is true? 만약 네가 틀렸다면 어쩌지? What if you're wrong? What if you're wrong? 그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What if he doesn't like me? What if he doesn't like me? 내일 비가 오면 어쩌죠? What if it rains tomorrow? What if it rains tomorrow? 회의에서 제가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What if I make a mistake at the meeting? 이렇게 됩니다. 소리 크게 해서 여러 번 따라해 주신다면 익숙하게 되고요. 만약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게 속도가 좀 더 더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얘가 좀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복습할 때는 꼭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로 감잡기. 야유회 가는 그런 친구와 이야기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와, 나 내일 야유회가 신난다 막 이러고 있으면 날씨가 내일 안 좋을 거라는데? 이렇게 좀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일 비 오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오늘 패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I'm going on a picnic tomorrow 라고 했는데요. Go on a picnic. 이거는 소풍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냥 피크닉을 가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시제를 바꿨습니다. I'm going on a picnic. be 플러스 ing 시제로 바꿔줬는데요. 요거 진행형으로 피크닉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맨 뒤에 보면 tomorrow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 느낌이랑 같이 사용된다면 이거는 미래 느낌, 확정된 미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내일 피크닉 간다라고 확정된 미래의 느낌은 I'm going on a picnic tomorrow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m excited. 와, 나 신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I heard. 내가 들었어. 어떻게 들었죠? The weather will be really bad. 날씨가 정말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 되게 슬픈 소식이죠? 그래서 I heard를 사용해서 내가 들었던 거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really? 정말? What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겁니다. 비가 오면 어쩌지? 네, 단순하게 이 단어, 이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같이 기억하신다면 이 what if의 느낌이 더 잘 받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퀴즈를 드릴게요. 그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고 있죠. 자, 여기서는 what if라는 우리 오늘 배운 패턴을 활용한 다음에 그가 오지 않는다. 그가 온다. He comes. 그가 오지 않는다. He doesn't come. He doesn't come. 그가 오지 않는다. 요걸 붙이면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파티에 초대했는데 야, 걔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댓글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적어보시고요. 적으면서 큰 소리로 2번 정도 따라해 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너 무슨 일이야? 야, 너 머리 왜 그래?
요렇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네,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바로 What happened to? What happened to? 이 happen에다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What happened t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상대방,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표정을 바꿔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to? 뒤에는 대상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묻고 있죠. 너한테. 그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데요. 뭐 되게 평소에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쭈글쭈글 다니던 애가 너무 멋있게 하고 풀 세팅을 딱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이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 엉망진창으로 왔어요. 그러면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목소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기쁘게 What happened to you? 슬프게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묻고 있죠. 이제 너한테도 되지만 그나 그녀나 이렇게 대상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What happened to him이 들어갔습니다. 뭐 him 말고 여성분이라면 her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What happened to 철수, What happened to 영희, What happened to James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느낌? 이런 느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요. 너 머리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고 있죠. 네, 머리가 이렇게 막 길고 멋있었는데 빡빡 자르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야, 너 머리 무슨 일이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What happened to your hair? 당신의 머리니까 your hai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두 가지 상황 다 해볼게요. 너무 멋있던 머리가 완전 삭발로 온 겁니다.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네, 혹은 쥐파 먹은 상태로 왔어요. What happened to your hair? 혹은 완전 풀 세팅해서 너무 멋있게 쫙 이렇게 온 겁니다.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 남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네, 일단 기본적으로 What happened to? What happened to? 요거는 한 단어처럼 쭉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만 계속 바꿔주시면 되겠죠.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 다리 왜 그래? 다리 이렇게 이렇게 왔으면 걱정되잖아요. 다리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라고 하면 What happened to your leg? 이렇게 다리라는 대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혹은 팔을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깁스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깁스를 하고 등장했다면 What happened to your arm? 손가락이다 finger 이런 식으로 몸의 부위들을 말하면서 그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런 표현 외에도요. What happened to your car? 너 차 무슨 일이야? 차 앞에 왜 이래?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냥 그 대상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면 What happened to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사용할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가지 느낌을 해볼게요. 걱정과 놀라운 마음. 네, 일단 걱정. What happened to? 놀라운 마음. What happened to?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r hair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감정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처럼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r hair?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네, 조금 어색하지만 열심히 연기해 봤는데요. 뭐 꼭 이렇게 막 지나친 연기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그 상황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했던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연기도 뭐 과장되게 난 평소에 좀 이렇게 오버하는 느낌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렇게 연기 안 해. 그냥 나는 평소에 한국어 얘기할 때도 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 그 느낌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What happened to him? What happened to him? 내 머리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너 남동생한테 무슨 일 생겼어?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너 다리 왜 그래? What happened to your leg? What happened to your leg? 네, 이게 짧은 문장이니까 정말 바로 쭉 What happened to your hair?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산책을 하거나 뭐 자투리 시간에 빨래를 하거나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 얘기해 주시면 여러 번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해주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대화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친구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을 때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야, 너 다리 왜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나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지 뭐야. 이런 빨리 낫기를 바랄게. 이런 상황이 있을 건데요. 뭐 이렇게 자전거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뭐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 나온 기본 표현들부터 연습해 주세요. 자, 하나씩 보면 너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What happened to your leg?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I fell off my bike.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fell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ll, 과거형, fell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off가 어디 장착된 거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전거에서 이렇게 붙잡으면서 있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서 네, 이게 뭔가 부착이 탁 넘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I fell off my bike.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broke my leg. 이 broke를 사용하면 이 break의 과거형이죠. 뭔가 부러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깨지고 부러진 느낌. 다리가 부러졌어. I broke my leg.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That's too bad. 그거 좀 안 됐다. 이런 리액션 표현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That's too bad. 안 됐다. I hope you get better soon. 네가 금방 나았으면 좋겠어. 이것도 I hope you get better soon. 통째로 외워주신 다음에 아프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상대방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What happened to your leg 외에도 나머지 대화상 표현들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꼭 같이 외워주세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너 차에 무슨 일이 있어? 너의 차는 your car. 그 차가 박살났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What happened t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차가 뭐 굉장히 박살난 차인데 진짜 새 차처럼 완벽하게 고쳐졌을 때도 웃는 얼굴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What happened to를 넣어서 만들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많이 얼마든지 다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또 유용한 패턴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패턴은요. What should I? 무엇을 뭐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상대방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씩 보면요. What? 무엇을? 이라고 묻는 거죠. 그 다음에 should I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should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좋아. 라는 그런 부드러운 의무감을 나타냅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You should 라고 하면 너 뭐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What should I?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표현 뒤에 있는 문장 동사 원형을 사용해 가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라는 두 동사를 더해서 What should I do? 자,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막 당황할 때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하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치 한 단어처럼 What should I do? 네, 이거 should라고 하면 멜로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should보다는 What should I do? should 드는 살짝 붙거든요. 그래서 What should I do? should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 다음에 영어로 두 번째 거는 내가 뭐라고 해야지? 내가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거 말하기 좀 곤란한데. 네, 이럴 때 우리가 What should I say라고 하죠. 어떤 내용을 말하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say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뭐 이야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내용 자체를 말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말로는 뭐 tell도 있는데요. 보통 tell은 어떤 대상, tell me 이런 느낌으로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들어간 반면 say는 굳이 대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말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what should I say? What should I say?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좀 곤란한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나 이제 너랑은 같이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한다면 이거 좀 상처받을까? What should I say? 좀 바빠서 내가 좀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입으면 좋을까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번엔 입다를 그 동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뭐 결혼식 갈 때면 이거 좀 격식을 많이 차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가볍게 가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은 뭐 미팅을 가거나 면접을 가거나 이럴 때도 옷 같은 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럴 때 옷장을 딱 열면서 What should I wear? 나 뭘 입으면 좋을까? 혹은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하면서 What should I wear? 나 진짜 지금 결혼식 가는데 좀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거든? 뭐 입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조언을 좀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뭐를 입으면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가져갈까요? 네, 어디 뭐 친구 집에 가거나 파티에 가거나 아니면 뭐 1박 2일로 놀러 갈 때 친구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나 뭘 가져가면 좋을까? 뭘 가져갈까? 이러면 영어로는 What should I bring이 됩니다. take도 맞는 표현이에요. take도 여기 가져가다라는 느낌인데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를 가져오는 게 좋을까 정도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오다라는 느낌을 가진 bring을 사용했습니다. What should I bring? 뭘 가져갈까? What should I bring? 네, 그래서 1박 2일로 다 같이 놀러 가는데 뭐 누구는 가스 버너를 들고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는 뭐 고기를 들고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좀 분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물어볼 수 있죠. What should I bring? 무엇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당신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뭐 이름이 뭐 재원인데요. 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닉네임으로 부르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을 뭐 예를 들어서 Mr. Handsome 하면 내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 호칭이 약간 애매하거나 아니면 뭔가 닉네임 같은 게 있을 때 영어로 What should I call you? 참고로 call은 뭐 전화를 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부르다라는 느낌, 소리쳐서 이렇게 call 아니면 전하다 뭐 되게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call A, B 누구를 뭐라고 부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대답하는 거는 조금 이따 스피킹 팁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질문 What should I call you?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What should I call you? What should I call you?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스피킹 팁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What should I call you? 보통 이제 호칭 같은 거
뭐 한국어로 따지면 뭐 재원 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재원 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재원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호칭이 약간 애매할 때는 What should I call you?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대답할 겁니다. Please call me Steve. 여기서도 call이 나왔죠. call 다음에 어떤 대상이 나와요. call me.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불리면 좋을지가 뒤에 등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Steve라고 하고 있죠. 만약 제 영어 이름이 만약 Truman이라면 Please call me Truman. Please call me Truman.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at should I call you? 혹은 What should I call you가 아니고 How should I address you라는 표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대답할 때는요. 뭐 스티브라고 불러주세요. Please call me Steve. 뭐 여러분의 뭐 닉네임이나 불리고 싶은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면 Please call me Mik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 이름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Please call me 재원. 여러분이 이름이나 불리고 싶은 말 이렇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보고 영어로 2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어떻게 하지?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뭐라고 해야 하지? What should I say? What should I say? 뭘 입으면 좋을까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뭘 가져갈까요? What should I bring? What should I bring? 당신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What should I call you? What should I call you? 마지막으로 스티브라고 불러주세요. Please call me Steve.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결혼식에 가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갈 거야 라고 하니까 나도 가는데 나 뭐 입으면 좋을까? 정장 입는 게 어때? 그게 제일 클래식하고 제일 간단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처음에 I'm going to a wedding this Saturday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go to a wedding 하면 이 웨딩 잔치, 이 결혼식에 가다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진행형이라고 알고 있는 be 플러스 ing I drink가 아니고 I'm drinking. 지금 마시고 있다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미래 느낌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너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건데요. 여기서도 What are you doing? be 플러스 ing 이 진행시를 사용했지만 이게 이제 확정된 미래의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I'm going to a wedding. 나 웨딩 잔치, 결혼식에 갈 거다. 그리고 시간까지 얘기하고 있죠. This Saturday. 뭔가 토요일에 갈 거라고 좀 확정된 느낌을 말할 수도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I'm going to. 나도 갈 건데. 자, 그다음 오늘 배웠던 패턴.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나 뭐 입어야 되지? 라고 하니까 옆에서 제안을 하네요. Why don't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이 수트가 정장을 말하죠. 그래서 수트를 입는 게 어때? 정장을 입는 게 어때? Why don't you wear a sui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 거죠. 대화 상황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실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퀴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배웠던 거 활용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까 하다가 뭐라고 했죠? do죠.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함께 있고 동반에 있는 느낌 with를 더 붙여볼게요. With this. 이것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직역이 되지만 사실 조금 더 의역이 들어가면 이게 함께 있으니까 문제가 나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물론 this라고 해야 되고요. this problem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직역으로 어색한 건데요. 이런 문장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서 영어로 쉬운 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do나 with this 같은 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쉬운 말로 표현하는 거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영어 뇌가 생겼다, 영어 감각이 생겼다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hat should I do with this? What should I do with this? 저희가 한번 써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배울 패턴은요. What do you know about?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패턴이죠. 여기서 what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Do you know about? Do you know? 라고 하면 뭐뭐를 아니죠. about을 붙여서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아시나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궁금한 대상을 넣어주면서 What do you know about blah blah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다양한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정말 궁금한 느낌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야, 네가 뭘 알아? 이런 부정적인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저랑 같이 문장을 만들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죠.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혹시 재원 씨 아니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do you know about me? 나에 대해서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What do you know about me? 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강세는 What do you know about me?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한 다음에 속도를 점점 붙여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do you know about me? What do you know about m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좀 부정적인 이런 느낌을 하면 What do you know about me?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막 잘 아는 듯이 이상한 정보를 얘기하는 상대방에게 따지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 조절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면접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혹시 그 회사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진짜? 뭘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하면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자, What do you know about? 까지 하나의 패턴이니까 한 번에 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What do you know about? What do you know about?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our company, 우리 회사를 덧붙이고 있죠. 이것도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혹은 우리 회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야, 그 회사 그 작고 비전도 없잖아 라고 하면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이런 식으로 표정을 조금 무섭게 하고요. 말투를 거칠게 하면 됩니다. 자, 긍정적인 느낌.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네, 그다음 무시한 느낌.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네, 이거는 특히나 감정에 주의하면서 말씀해 줘야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라고 했는데요. 이거 겨울왕국에서 나온 대사긴 합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언니한테 가서 나 약혼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안 돼. 너는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 You can't marry a man you just met. 네, 제가 겨울왕국 대사로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 대사가 기억나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열받아서 얘기하죠.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언니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좀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네,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라고 하면 이제 난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나의 친구나 언니나 가족들한테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화를 내면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네, 너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아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탁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 장소를 잘 알아?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처음 보는 장소 갔는데 여기 기억난다 라고 했으면 영어로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이 장소라고 하면 this plac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봤어? 여기 대해서 뭐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한 번 더요.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오늘 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What do you know about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골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혹시 골프에 대해서 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What do you know about golf? 골프는 영어로 golf. 너무 골프라고 하는 것보다 멜로디 살짝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화를 내면서 얘기한다면 What do you know about golf? 나 골프 되게 잘 치는데 골프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막 무시하듯이 얘기한다면 화를 내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What do you know about golf? 혹은 이제 골프를 치러 갈 때 혹시 골프에 대해서 좀 아세요? 라고 물으면 What do you know about golf? 이 표정에 굉장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피킹 팁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네가 골프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혹은 막 되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맞받아칠 때 이럴 때는 표정이나 강세를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What do you know about이 아니고 What do you know about? What do you know about? 이런 느낌으로 좀 가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느낌 쭉 연습해 주신 다음에요. 이 부정적인 느낌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보고 영어로 두 번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What do you know about me? What do you know about me? 우리 회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What do you know about our company?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What do you know about true love? 이 장소를 잘 아세요?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골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golf? What do you know about go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헷갈린다면 What do you know about? 오늘부터 패턴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정말 딱 입에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장소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황입니다. 와, 여기 오랜만에 왔는데 라고 하면 여기 잘 알아? 이 장소 잘 알아?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좀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놀곤 했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처음에 It's been a long time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이 사람을 오랜만에 만날 때도 사용하고요. 혹은 오랜만에 어떤 장소에 올 때도 사용합니다. It's been a long time.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내 의미를 가진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기 온지, 여기 있은 지가 오래되었다. It's been a long time. 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때도 와우, it's been a long time.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ince가 등장했는데요. since는 우리가 어떤 식당 같은 데서도 등장하고요. 혹은 대학교 등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어떤 과거 시점을 콕 집어넣고 그 이래로 쭉, 지금까지 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since 1977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1977년도에 이게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식당도 마찬가지겠죠. since 1989라고 하면 1989년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행하고 있는 집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since I came here, 내가 과거에 여기 온 지 오래되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래되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이 장소 잘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잘 알아? 이렇게 말하니까 I used to play here. 여기서 play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보통 논다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성인들은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느낌을 보통 가집니다. 그래서 I used to play here. used to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놀곤 했죠.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패턴 What do you know about this place? 이 패턴뿐만 아니라 used to라는 표현 혹은 it's been a long time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사람 잘 아세요? 라는 패턴 오늘 패턴 사용해서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남자면 him, 여자면 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패턴에 바로 넣기만 하면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아는 단어나 사람이나 혹은 어떤 물체가나 장소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걸 넣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패턴이 거의 2배, 3배로 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